몇 명 남았을까요? 18,000명 중에 다 돌아가셨겠죠, 그죠? 1900년생이 제일 많다고 하니까 뭐 이미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45년 당시에 한 달 독립운동해도 독립운동하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 간 분들 계시니까. 왜냐하면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하루 전에 독립운동해도 독립운동인 거예요. 알았다면야 뭐 다 독립운동 하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8월 16일 날 독립운동은 가짜라고 하지만 어쨌든 8월 15일 당일날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45년도에 20살로만 잡아도 그죠? 작년에 광고 80년이었으니까 아주 적게 잡아도 100살이 넘었단 말이죠. 생존한 분들이. 그럼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5명 살아 있습니다. 5명. 예, 근데 3명은 3명 5명 중에 한두 명 미국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대부분 그 3명은 그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 그냥 거의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2명만 소통됩니다. 2명만. 2명만. 한 분은 서울에 있고 한 분은 제주도에 있어요. 그 2명 다 나이가 100세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죠. 독립운동가가 이제 부자라고 한 말이지만 돌아가시는 시대. 이 지구상에 독립운동가라는 분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는 도래했다. 그럼 똑같이 징용 당하신 분들 마찬가지고, 징병 당하신 분들 마찬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6명 남아 있습니다. 6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본인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6분 살아 계세요. 그러면 징용, 징병, 위안부 독립운동가 일제 시대의 피해자들, 일제 시대를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지구상에는 없어진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이게 천금을 주고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그럼 우리만 그런가?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44년, 45년에 다 나치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유럽도 똑같이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들도 이제 지구상에 사라지는 시대. 그런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반동의 시대가 오거든요. 극우라고 하는 게 지금 유럽도 극우가 난리인데 다 이런 그 역사의 증인들이 없어지는 것과 극우의 발언은 비례합니다. 비례. 과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살아 계시니까 감히 뉴라이트들이 뭐 바로 와서 어렵죠.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사라지고 독립운동의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니까 뉴라이트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뉴라이트 현상은 단순히 그냥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 뉴라이트들이 바로 하는 지점을 우리가 누군가는 막아야 되겠죠. 독립운동가는 죽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바로 우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하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독립운동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그죠? 바리케이트가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여기 계신 분 존재만으로도 뉴라이트들이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내가 뻘소리 하지 말아야지라고 안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무기로 그 독립운동가 부재 시대를 마치할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예. 정답은 없지만 자 그래서 현재 보니까요 18,000명이 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 실은 주인 없는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후손이 없어서 훈장은 발행이 됐지만 왼쪽처럼 훈장은 발행됐지만 훈장의 주인이 없어서 그냥 그 행정자치부의 상훈과에 캐비넷에 훈장이 쌓여 있는 게 7,677개인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18,000명 많이 발굴했는데 발굴하면 뭐 합니까? 훈장을 받을 후손이 없는데. 그러니까 40%는 없는 거예요. 기념사패가 존재할 수도 없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 제가 어제는 그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미주 지역에 그 7,677명 주인이 없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훈장의 주인 중에 260개가 미주에 활동하는 분들, 미주에서.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미국인도 있더라고요. 구타펠 같은 경우에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 독립운동 좋아했던 구타펠도 후손이 없어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훈장으로 리스트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주 전 지역을 동부 서부 포함 전 지역 보니까 260명이니까 260명의 훈장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을 냈냐면은 근데 이 훈장을 그냥 후손이 없으면 안 주거든요, 원칙은. 근데 법을 따져 보니까 상훈법에 주인이 없어서 훈장이 계속 캐비넷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런데 유관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작년에 보훈부에다가 제안했어요. 이런 규정이 있다. 그냥 훈장 발행해 놓고 쌓아놓지만 말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좀 찾아줘라. 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온 교회라든지 본인이 나온 학교라든지 정 아니면 종치대 사무실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동네 그 본적지의 주민센터라든지 주면 되지 않냐 다. 뭐라도 하나 걸리니까. 그렇게 자꾸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행히 픽업이 돼가지고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보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18일 날 대통령이 요즘 업무보고 다 생방송으로 해주잖아요. 공식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7,677개의 훈장은 유관기관이 요청하면은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같은 얘기인데 이제 먼저 하면 되거든요. 먼저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쭉 명단 260명 클릭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활동하셨네? 라고 하면 그분의 활동 연고를 찾아가지고 요청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훈장 받아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 훈장이 어딘가에 있으면 되겠죠. 정 없다 하면 바로 이 건물 1층에. 그죠? 정 없다면 이 건물 1층에도 잘 데코레이션 하면 되겠죠. 이쁘게 잘 배너 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 아마 이재명 정권 5년도 부족할 것 같아요. 7,677개가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하나의 활동 제안입니다. 민족문제원을 할 거거든요. 어쨌든 민족문제원 한반도에 있는 분들 할 거니까 이 미주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260명이 대상이니까 꼭 좀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훈장이 없는 건 그렇고 사실은 또 이제 그 묘소는 더 없어요. 실은 절반 정도는 묘소가 없어요. 다 뭐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는 국립묘지 있는 것 같지만 국립묘지 계신 분은요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절반 이상이 묘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이해가 좀 늦었죠. 저희가 대한민국에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훈장도 못 찾아 빨리 찾았으면 되거든요. 해방 직후부터 했으면 됩니다. 훈장도 찾고 묘소도 찾았지만 안 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7년 동안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포트는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뭐랄까 독립운동을 종용한 나라가 아니라는 게 여러 볼 수 있는데 처음에 국가보훈부의 첫 이름이 군사원호청이거든요. 군사원호청. 6.25 때 참전한 사람들한테 연금 주는 것부터가 국가보훈 정책의 시작이었거든요. 국립묘지도 6.25 때 죽은 군인들 묘지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국군묘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묘지를 만들었는데 독립운동가를 모시는 게 아니고 군인부터 모셨으니까 이 독립운동가가 얼마나 방치돼 있었던가 알 수 있는 거죠. 뒤늦게 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방치됐으면 그 기간이 뭐냐면 독립운동가의 자식들이 학교를 해방된 조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직해야 될 가장 어떻게 보면 황금 시대 골든타임인데 그 골든타임에 배가 고팠단 말이죠. 후손들이. 배가 고프거나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가난이 반복되는 거죠. 에피소드 제가 직접 들은 에피소드인데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그래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좀 케어하는 입장에서 후손들을 좀 이렇게 장관, 차관 하다못해 국장 어떤 공공기관장으로 주려고 쫙 리스트를 봤더니 대졸자가 없는 거예요. 대졸자가. 대졸이라도 돼야지 뭐가 줄 수 있는데 대졸자가 없는 거예요. 다 고졸 중졸이니까. 그래서 못 줬다는 에피소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직접. 예. 정무직에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립운동 후손들이 지금도 연금을 매 정권마다 조금 연금을 올려줘도 계속 가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낚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고기만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연금만 줘서 그것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되는 거죠. 혹시 광복회 회원 계신가요? 광복회 회원 안 계신가요? 뭐 계셔도 안 계셔도 되는데 그런 것도 잘하라고 이제 광복회도 만들어졌는데 광복회도 이제 박정희가 만든 어용단체니까 광복회는 어용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어용단체로. 지금도 어용이에요. 관변이고 어용이에요. 관변, 어용이 나쁜 건 아니죠. 관의 주변에 있다서 나쁩니까? 윤석열 때 정권 잡았을 때 관변은 나쁘지만 지금 이재명 때 관 주변에 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랄까 어느 정권이 됐든 어느 정권이 잡든 광복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알면 이런 17년 동안 방치됐구나라는 상황을 알면 광복 회원들한테 너무 왜 당신들은 투쟁하지 않냐 싸우지 않냐 맨날 연금만 올려달라고 징징거리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맥락 자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광복 회원 만나면은 독립운동 후손답게 싸우시라고 또 쓴소리 해야죠. 쓴소리를 어제 워싱턴 DC 광복 회장님 여자분인데 하여튼 쓴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이런 거에 제가 특강해야 됩니까? 광복해야지 이래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독립운동가 후예라고 생각하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예라고 하는 게 혈족, 피가 이어져서 후예도 있지만 우리는 정신의 후예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보니까 학교에서 다 같은 맥락인데 그 윤기섭, 차이석, 김상덕, 권기옥, 김창숙은 다 우리가 알만한 독립운동가고 특별히 이런 분들을 제가 해놓은 건 그 학교 1회 졸업생이거나 1회 입학생이거나 수석 졸업생들 자랑스럽잖아요. 그 학교가 생겨가지고 이랬는데 1회 졸업생 게 독립운동가야. 더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 윤기섭은 그 신흥보관학교 교장을 했고
보성학교 1회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고, 차이석도 평양순신 1회를 졸업한 분이고, 김상덕도 마찬가지죠. 임시정 반민특위 위원장도 했고, 해방회 경신호 교장도 했고, 권기옥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이런 분들 기억할까라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뒤져봤죠. 홈페이지를. 서울에 있는 보성고등학교 홈페이지 갔더니만은 뭐 염상섭도 있고 뭐 현대자동차 폰이정 정세영도 있고 조정래 소설가도 있고 도올 김영옥도 있고 정모원 현대그룹 회장도 있고 심지어 그 정광열 그 뭐죠? 동의보감 허준 정광열도 자랑스러운 그다음에 67대 검찰 총장했던 나쁜 한상대 검찰총장도 그 보성고등학교를 빛낸 인물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윤기섭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존경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오산고도 마찬가지고 없어요. 예, 독립운동가가. 그다음에 동상을 세우긴 하죠. 그래서 그나마 기념사업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방식이 동상 세우는 거 아닙니까? 동상 세우면 좋겠는데 세우면 잘 관리해야 되는데 동상 세우는 분들이 동상을 세워놓고 이분을 선양하냐고 세운다기보다 자기 이름 내려고 세우고 자기 이름 내려고 내가 여기다 돈 얼마나 기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서울역 가시면은 이 강유구 동상은 그 노숙자들의 화장실이에요. 노숙자의 간이 지금도 화장실입니다. 지금도. 예. 저희가 매번 이 문제 제기해도 매번 안 바뀌어요. 화장실이에요. 이거 왜 만드냐 이거죠. 왜 만드냐 이거죠. 왜? 강유구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선양할 마음이 없고 강유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명함 팔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런가? 다 그렇다. 몇 개 빼놓고 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있는 신흥보관학 기념사업회 몇 개 빼놓고 다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후보 될 때까지 1년에 공백이 있었어, 공백이. 그 공백 때 가진 직함이 뭐냐면은 윤봉길 의사기념사업회 회장이에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명박이가 윤봉길 기념사업회 회장인 거 모르셨죠? 말이 안 되지만. 그러면 윤봉길 의사기념사업회 회장 좋아. 그러면 당신이 그 윤봉길 기념사업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제 대선 때 그 대선 토론회 때 그 패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 토론할 때 질문해요 사회자가 이명박 후보한테 대선 후보한테 당신은 독립운동가에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 당시에 어쨌거나 명함으로는 이명박이가 누굽니까? 윤봉길 기념사업회 회장이면 당연히 제가 윤봉길 존경한다 해야 되는데 답변이 누구냐면은 안창호 씨요. 답변이 안창호 씨요. 답변이 안창호 씨가 나와버렸어요. 그 즉석 질문이었거든요. 조선 안창호를 제일 존경한대요. 근데 존경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부지부지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니던 소망교회 바로 앞이 도산공원이거든요. 그 매주 주말에 일요일 날그 뭐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뭐 교통 그 정리했다 않습니까?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도산대로거든요. 거기가 도산대로 그 앞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몰라도 도산 안창호는 머릿속에 이제 심어져 있었나 보죠. 그 도산 안창호도 아니고 답변이 안창호 씨, 안창호 씨. 그만큼 이렇게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언제 기사를 찍어도 다 기사가 돼요. 3.1절 8.15 나올 때마다 항상 찾아가면 항상 동상이 개판 5분 전이라 항상 세우지나 말지 그죠?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게 보험부에 180개가 되는데 대부분 그냥 정치인들, 기업인들 명함 파는 거예요. 김상옥, 일대천 김상옥 1923년 1월 달에 서울 시내에서 일대천으로 싸웠던 김상옥 의사 의열단 그분 기념사업 회장 BBQ 사장이거든요. 지금 BBQ 사장. 예, 윤모식이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일은 제대로 할까? 일은 활동은 제대로 할까? 활동 제대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뭐 하나 봤더니만요. 추모식 80, 70% 추모식만 해요. 1년에 추모식 한 번 해요. 추모식 한 번. 기념식도 제대로 안 하고 학술회의는 거의 없고 문화제 같은 거 이런 또안 하고 거의 추모식 1년에 그냥 제사 한 번 지내고 끝. 그리고 이제 명함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다음에 1회 이상 하는 단체가 3분의 1 3분의 1이 사업 실적이 있는데 180개 중에 3분의 1만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 있는 단체들이 보니까 대부분 1회 이상만 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추모식 한번 하더라. 나머지 단체는 추모식도 안 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 이렇게 많은데도 안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근데 이런 현실
독립운동가 5명 살아있는 현실, 이런 기념사 앞에 이런 행태를 그냥 방치할 수 없겠다라는 게 저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맡기지 말고 뜻 있는 분들이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게 저의 오늘의 이야기 주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하우가 중요하겠죠. 이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21일 날 이거 BTS 공연 하지 않습니까? BTS가 광화문에 지금 난리가 나. 21만 명 왔다. 21만 명 외국인이 BTS 공연 보러. 근데 공연 제목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BTS 컴백 공연 주제가 아리랑이 주제입니다. 왜 아리랑일까? 왜 아리랑? 그만큼 많은 주제 중에 스리랑도 있을 텐데 왜 아리랑을 했을까요? 예? 올해가 아리랑 영화 나온 100년이에요. 춘사 나온규가 1926년에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개봉했거든요. 그래서 춘사 영화제도 있고 나온규 관련된 기념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BTS가 애들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보호무 장관보다 BTS가 훨씬 나아. 그렇지 않아요? 아마 아리랑이라고 하는 물품들 많이 살 겁니다. 그리고 이미 21만 명의 외국인들은 한국에 BTS 공연 본 외국인들 이미 아리랑에 대해서 검색을 다 해봤을 거예요. 아리랑에 대한 검색.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특강 끝나고 그 워싱턴 회원들한테 이제 워싱턴에 있는 케이팝 좋아하는 미국 애들도 아리랑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거다. 빨리 아리랑이라고 상호 바꿔라, 상호. 상호로 바꾸면 거기만 찾아올 거다. 하다못해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뭐 막 국순당. 거기서 빨리 아리랑 막걸리 붙여라, 빨리. 두 배로 팔아라. 근데 정작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뒤처져 있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서 바로 역사, 바로 역사 이야기죠. 문화와 컨텐츠를 결합해서 독립운동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대안입니다. 대안. 그러면은 뭐 너는 잘할 수 있느냐? 잘하고 있고요. 잘해왔고요. 잘할 수 있고, 예. 제가 보면 장관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제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문화, 컨텐츠를 결합한 독립운동가 교육은 이미 영화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영화 여러분 그 단종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 대부분 보셨겠지만, 단종 이야기, 단종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의 단종은 뭐예요? 아, 왕인데 참 친척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억울하게 왕 못 된 사람, 억울하다, 슬프다, 뭐 이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영화의 컨셉은 뭡니까? 이번 영화의 컨셉은 애민 정신을 넣은 거다. 거기다 애민 정신을 넣은 겁니다. 애민 정신. 왜?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애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뭔가 시대 정신을 목마르면 시대 정신을 거기에 반영시킨 거거든요. 뭐 단종을 처음 알아서 뭐 사람들이 여과한 게 아니라 그래 왕 정도 지도자는 저 정도의 애민 정신이 있어야지. 라는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영화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장 감독은.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나 그런 컨텐츠들이 좀 뭐랄까 이제 성공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흥보관학교 뮤지컬 신흥보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신흥업 기념사 앞에 사무국장이기도 하고요. 그 박근혜 끝물에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육군 대한민국 육군이 1948년에 정식 군대가 되잖아요. 광복군 이후에 그러면 1948년 기준으로 2018년이 되면은 우리 군대 육군이 만들어진 70년이 되는 건군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 건군 70주년 기념으로 그 당시에 2016년대 2년 전에 그 국군 장병들에게 여론조사했어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뮤지컬 건군 70주년 기념 뮤지컬의 주제를 뭘로 하냐 설문조사를 쫙 돌렸거든요. 1위가 신흥무학교입니다. 1위가 신흥무학교. 장병들이 대답한 거예요. 2위가 윤봉길, 3위가 안중근이에요. 야,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왜? 바로 1년 전에 영화가 나왔거든요. 이 영화 2015년 나오거든요. 광복 70주년 기념 나오거든요. 최동훈 감독. 저도 관여를 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영화를 이게 천만 영화 아닙니까? 그제 이 영화 안 나왔으면 신음악교 몰랐을 거야, 애들이요. 이 영화 안 나왔으면 그냥 윤봉길, 안중근 찍었을 거예요. 근데 영화 보고 1년 후에 군대 가서 설문조사 하니까 아, 그래.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신흥무학교지. 해가지고 국군 장병들이 1위로 신흥무학교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군에서 신흥무학교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 2018년도에 이 영화가 론칭됐을 때 제가 이제 저도 자문했거든요. 이거 뮤지컬 자문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대박 난 겁니다. 이때 이제 실제 뮤지컬인데 그냥 요즘 뭐 뮤지컬 만들면 독립운동 영화 뮤지컬 만들면 막 그냥 티켓 남아가지고 뿌리잖아요. 공짜로 막 그냥 써있긴 10만 원인데 막 공짜로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다 유가였는데 5분 만에 다 할 때마다 다 5분 만에 다 매진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외국 애들 오는 거예요.
이 당시 아이돌, 군인, 복무하던 사병 아이돌들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지창욱, 강하늘, 여러분 지창욱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창욱, 강하늘, 뭐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뭐 성규 이런 뭐 아이돌 이런 친구들이 이 앞에 위에 세 명이 그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출연한 겁니다. 무료로. 무료죠 당연히 군인이니까. 짬밥만 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작비가 이 당시에 뮤지컬만 제작비가 35억인데 35억은 뮤지컬 제작비는 작아요. 보통 50억 되거든요. 근데 35억인데 너무나도 퀄리티가 높아요. 왜? 개런티가 제로야. 개런티는 반만 주면 돼. 그 나머지 35억을 다 좋은 작곡가, 좋은 안무가, 좋은 무대 장치한테 주니까 퀄리티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뮤지컬 업계에 신흥 강자가 출연했다. 바로 육군. 육군. 그 우리가 징병제 안 없어질 거니까 계속 아이돌들이 이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한 2년 정도 잘 가다가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전 여러 가지 신흥음악 뮤지컬을 다시 살릴 때 여전히 그 대본과 음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 지원하면 이제 투입하는 35억 필요 없어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돌리는 비용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그 영웅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웅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울림을 주지만 신흥모관학교는 중국인들도 울림을 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만주벌판에서 우리가 중국인들의 물론 핍박도 받았지만 중국인들의 양의 배려, 한중 연대 속에서 신흥모학교가 10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역사 대화가 가능하다. 중국과. 자꾸 중국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협중을 극복해야 됩니다. 협중. 근데 이제 너무나도 20대들이 협중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중실타하는데 그걸 싸우지 말고 우리가 독립운동 그래도 20대에게 먹히는 건 독립운동이거든요. 독립운동할 때는 우리가 중국이 우리한테 협조를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실제로 주울레가 오성 홍기 그리고 중국 깃발은 오성 홍기 아닙니까? 별 5개 있는 붉은 깃발. 주울레 이렇게 하거든요. 이 오성 홍기의 붉은색에는 조선인 혁명가들의 피도 살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한중 연대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코멘트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딱 그 고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거 독립운동을 가지고 중국과 대화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보훈부에다가 두 가지 지시했거든요. 신흥모관학교 표석을 반드시 세워라. 만주에다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만주. 그러면 중국 정부가 반드시 허락해 줘야 됩니다.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전제로만 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잘 관리해라. 더 활성화시켜라. 이것도 역시 중국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중 외교 관계가 좋아지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운동 이야기가 독립운동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중 관계, 한중 우호까지, 협중을 넘어서는 것까지 같이 가야지 독립운동 이야기가 된다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뮤지컬 신흥문학교는 아마도 한중 관계에 되게 좋은 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돈도 안 든다. 이미 다 있다.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뭐 한 공연비만 주면 된다. 그다음에 이미 개런티 줄 필요도 없다. 이미 군대 다 들어와 있다. 아이돌 들어와 있다. 거기에 이제 중국 배우 한두 명 정도 초청하면 한중 합작 뮤지컬이 되겠죠. 그 한중 합작 뮤지컬 직관이 없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근데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제안이고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 좀 국방부에게 이 국방부에 제안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국방부가 해줘야지 군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 항일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항일 음악 책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독립운동 교육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암기식이야. 첫 번째 암기식. 두 번째 위인전입니다. 암기식, 위인전. 이 두 가지 탈피해야 됩니다. 암기 왜 합니까? 저희 큰형이 목사거든요, 실제로. 제 친형이 목사예요. 성경책 다 못 외운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제 아는 분 중에 뭐 법률가도 많은데 법관도 법조문 다 못 외우거든요.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냐 이거 말이죠. 아이들한테. 그 자꾸 외우게 하니까 역사 과목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위인전. 위인전 보면은 독립운동가 평전 보면은 독립운동 그분 한 명이 다 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건 완전 무결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위인전과 암기식의 역사 컨텐츠 교육은 빨리 없애야 된다. 지양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아이들 자꾸 역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역사는 중요한 과목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저는 이제 정로환 방식으로 하자. 정로환. 배탈 설사에 정로환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로환이 되게 쓰잖아요. 까맣고 안 먹잖아요. 애들 배탈. 그거 어떻게 먹입니까? 여사님. 정로환 어떻게 먹여요?
베타설사 좋은 약인데 어떻게 먹여요? 그렇게 하죠. 예. 전에는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물에 타서 주기도 하고 입에 씹어서 주기도 하고. 근데 어린이용 정로환이 있잖아요. 당의정이라고 당의정. 나오죠? 정로환. 당의정. 설탕 당자, 오드자, 알정자. 설탕 호수 잎에 나온단 말입니다. 아이들 정이 당이 쬐끄맣게. 그러면 달달하거든요. 그럼 먹어요. 그러면 배 속에서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이지만 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아, 좋은 약 입이 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속담 없어야 돼요. 좋은 약도 입에 달아야죠. 그죠? 이빨은 안 섞지만 이빨 안 섞게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좋은 컨텐츠인 역사를 이 컨텐츠를 잘 당의정을 입혀가지고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노래이다. 노래. 노래만큼 생명력이 있고 쉽게 가는 건 없죠.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뭐 어려운 거 외울 때 다 노래로 외우잖아요. 그죠? 그죠? 그 노래라고 하는 게 1900, 그 이제 하와이 이민 120년 전 하와이 이민자들이 이민자 사회가 있었는데 다 돈 벌러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 하와이 이민들이 돈 벌러 간 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달러를 버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군자금이 필요했는데 군자금 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와이 이민자들이 역사의식, 독립의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항일 음악책을 보급합니다. 항일 노래책을 보급해요. 그 책이 남아 있는데 그 책 보급할 때 앞에 표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특히 독립운동,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마음을 모으는 것은 노래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노래철을 이제 딱 이렇게 그 뭡니까 만들죠 이제. 그 노래가 지금 여전히 잘 보존돼서 전승해 오고 있는데 그 노래 근데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뭔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해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김구는 1870년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게 나와요. 좀 전에 올 때 저희가 그 서재필 기념관 갔다 왔는데 서재필 선생은 뭐 갑오경장, 갑신정변 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지. 서재필이 무슨 노래 불렀는지, 무슨 노래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노래,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사실 요즘 아이들 그게 궁금하거든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화석, 청동기, 석기시대 이야기가 똑같이 얘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숨을 쉬는, 나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고민했던, 똑같이 느꼈던 인간으로서 독립운동가로 다가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위인전, 거의 예수와 동급으로 만드니까 아이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질문 또 드릴게요. 김구 선생이 이제 처음에 상해 임시정부 가셨잖아요, 그죠? 어떤 음식 먹었을까요? 음식. 김구 선생.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추정은. 추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저기 차이나타운이던데 짜장면 먹 짜장면 짬뽕 마라탕 현진식 되겠죠. 거의 답에 근접했습니다. 거기가 상해죠. 상해. 상해 어디에 계셨죠? 임시정부가 상해 어느 구역? 상해가 쪼갰잖아요. 왜 이제 제국주의가 와가지고 막 영국 놈들 오고 미국 놈들 오고 불러죠. 불란서 구역이죠. 프랑스 쪽에 뭐 먹었을까요? 불란서에서 뭐 먹었을까요? 불란서 조개에서 바게트 먹었죠. 바게트. 정답이에요. 김구 바게트 먹었어요. 응?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김구 바게트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김구 바게트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아니 김구 바게트 이름을 김구 바게트라고 해야지. 김구 바게트를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분들 음식들 관련된 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전국에서 김구 바게트부터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먹었을 만한 음식들이 충칭 가면 또 되게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샤브샤브 먹었을 것 같아요. 거기 와우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요즘엔 되게 흑백 요리사가 제 음식에 아주 열광하지 않습니까? 먹방에.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엄청 많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먹었을까, 입었을까, 들었을까, 겨울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래서 재현 행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재현 행사. 좀 전에 뭐 필라델피아 그 자유대회 했을 때 재현 행사 요즘에 매년 한다고 하더라고요. 4월달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현 행사도 그날짜에 돼. 그날짜에. 3일 운동이라고 해서 3일절만 하지 말고 다 서울에만 3월 1일이지 다 지역은 5월까지 만세운동 부른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경주 수원 살거든요. 제가 이제 돌아가자마자 3월 21일 날 토요일 날 수원에서 이제 만세 처음으로 재원 운동을 해요. 행진을. 항상 수원에서도 퍼레이드 있었어요. 3.1운동 때. 근데 재원 행사를 안 한 거죠. 이번에 합니다. 제가 제안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따지고 보면 재원 행사도 할 게 있는 거죠. 이제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3.1 운동 그날 밖에다가 태극기를 개양하고 기념식 10시부터 1시간까지 기념식 보는 것도 중요하고
3일절의 노래,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물밀 같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로 접근하면 무궁무진하겠다 싶고요. 여담인데 어제 이제 워싱턴 DC에 특강 끝났는데 거기서 준비하신 음악이 3.1절 노래를 다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렀는데 이제 김인현 3월 1일 정오는 틀렸습니다. 여담인데 12시에 많이 안 불렀어요. 오후 2시에 불렀습니다. 예, 김인현 3월 2일 14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가사를. 바꿀 필요 없죠, 뭐. 예. 자, 그래서 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일단 황기안 독립운동가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 군인 했던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은 아주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역사 드라마, 이 근현대사, 독립운동 포함 역사 드라마 치고 뭐 박경리의 토지도 있지만 이 방송 드라마로 치고 친다면 거의 대학 드라마 급이고 아주 제가 볼 땐 최고봉, 제 개인적으로 최고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능가 드라마가 아직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 밑에 있는 영상이 이게 1970년 정미의병 영상이에요. 맥킨지 영국놈 맥킨지가 처음에는 영국놈하고 이게 친해져가지고 영국 그 일본 놈하고 친해져가지고 일본 놈들이 조선의 정미의병들 토벌하러 다닐 때 종군 기자로 오거든요. 맥킨지가 그러다가 이제 위에 있는 사진들의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180도 돌아가지고 독립운동가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영일동맹, 영일동맹.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그 먹힌 것 중에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영국 놈들이 있거든요. 영일동맹. 그 영국 놈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죽인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1904년 5년 러일 전쟁인데 러일 전쟁 당시에 러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이 바다에서 싸우거든요. 해전. 근데 러시아의 가장 큰 최고의 함대가 발틱 함대라고 저기 북쪽에 있는데 그 발틱 함대가 와서 한반도에 와서 일본하고 싸우면 100% 발틱 함대가 이긴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의 도박사들이 다 그렇게 걸었어요. 영국은 지금도 도박이 합법이고 그때도 합법인데 그 영국 놈들 나쁜 놈들이죠. 남의 나라 전쟁하고 있는데 그 도박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근데 어쨌든지 영국 도박사들이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이긴다고 할 정도로 기본 상식인데 러시아가 졌죠. 왜 졌습니까? 러시아가 왜 졌을까요? 오, 정답입니다. 예, 예. 정답이에요. 발틱함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렇게 스웨즈 운하 그죠? 스웨즈 운하만 통과하면 바로 오는데 스웨즈 운하가 이집트 건데 쇠대라면 아시죠? 쇠대. 전라도 말로 쇠대, 열쇠. 이집트 건데 쇠대는 영국 놈들이 갖고 있어요. 그 쇠대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발틱함대가 못 들어오게. 빨리 못 오게. 그래가지고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 아프리카 희망봉 보고 이제 마다가스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음식이 썩어가지고 배 안에서 그 러시아의 주식은 감자인데 그 배 안에 있던 감자가 다 썩어가지고 썩진 않죠. 썩기 전에 먼저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배탈 설사 나가지고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해저는 육지에서부터 음식이 공급 안 되니까 이 배탈 설사와 음식이 저장이 길어야 되고 빨리빨리 보급해야 되는데 어쨌든 러시아 이 수병들은 배탈 설사 나가지고 한반도 오자마자 다 줄줄이 깨지고 일본 놈들은 그때 정로환 만들어가지고 배탈 설사에 정로환 만들어가지고 이기고 그죠? 그 정로환이라는 이름이 바로 러시아를 정복한다. 어? 러시아를 정복하는 알약이다. 그게 정로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로환이 바로 러일 전쟁 때 일본 놈들 해군들에게 주는 특효약으로 만든 약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정로환도 먹으면 안 돼요. 이를 바꿔야 되는데 알아요. 저기 제약회사가 알아 뭔지. 근데 하도 익숙하니까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못 바꾸면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니들이 못 바꾸지만은 나쁜 이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내라. 독립문헌 컨텐츠에 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정관장이라는 건데, 상표인데. 정관장 홍삼, 있죠, 홍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 망명 다닐 때요. 군자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군자금이 그냥 나옵니까? 어딘가 장사해야 되거든요. 제일 편하게 그래도 프리패스로 국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인삼장소, 인삼장소. 인삼장소 변장해서 돈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그 인삼장소로 와가지고 그 돈으로 군자금 하기도 하고 인삼 안에다가 또 무기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삼은 되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되게 중요한 상품이에요. 근데 하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일본 놈들이 이 인삼 장사들의 그 면허증을 관리하거나 또는 그 인삼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인삼을. 그 인삼에다가 이제 수입인지 우리 요즘 말 수입인지 찍을 바코드를 붙이는 거죠.
그 바코드 이름이 정관장이에요. 정관장. 그러니까 정관장 이름 바꿔야 돼, 사실. 나쁜 놈들이야. 알아요, 그 회사가. 원래 담배 인삼공사, 뭐 코바코, KTNG를 갔다가 이제 그 특정한 브랜드인데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서 아예 회사 이름까지 브랜드를 바꿔버린 건데 알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몇 번 항의도 하고 심지어 1인 시위도 하고 본사에 가가지고 안 바뀌더라고요, 인간들이. 그래서 저희는 정관정은 포기하고 그 두 번째 홍삼 많이 파는 회사가 또 있어요. 대한민국 2위. 어딜까요? 네? 금산홍삼? 아니, 금산홍삼을 가져다가 이제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이제. 브랜드화. 농협 한삼인 2위더라고요, 농협 한삼인. 그래서 제가 농협 한삼인만 꼬시고 있습니다. 야, 농협 한삼인 우리가 그 정관정 이름 자체가 일제잔재니까 당신들이 좀 이런 행사에 돈 좀 내라고 제가 꼬시고 있거든요. 곧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협 회장이 이번에 잘렸거든요. 윤석열이가 임명한 농협 회장이 이 나쁜 놈이 농협 회장도 연봉이 많은데 농민신문사 사장까지 겸해가지고 이 두 명의 연봉을 받고 싶던 거 아닙니까? 이 나쁜 놈이. 그 농협 개혁 그 농민들의 피를 고유를 빨아먹는 조병각 같은 놈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그 밝혀져가지고 이제 잘리거든요. 잘리고 이제 그 개혁 조치한답니다. 개혁 조치하면 제가 또 농협에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해가지고 농협이 인사며 말이 독립운동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그 브랜드를 너한테 줄 거니까 이 아이디어를 줄 거니까 돈 내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돈 받아서 이거 해야죠. 이제. 여기도 있지 않나요? 여기 농협 한삼인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음악에서 뭘 하시는데? 좋은 음악회, 항일음악회 같은 거 해야죠. 투어, 역사 투어 같은 거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 1907년 그 맥킨지 이야기인데 바로 요 장면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위에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물어보죠, 질문이. 야, 너희들 총이 너무 후지다. 일본 애들 최신식이다. 했더니 이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이 답변이 어차피 죽을 것 같다. 죽을 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자유민으로 죽겠다. 프리맨 이게 나와요. 그 프리맨으로 죽겠다. 그러니까는 그 맥킨지가 왜 놀라냐면 배울 때는 일본어문제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일자 무식하고 봉건 왕조, 전주시 이 다시 복권시키려 하는 운동들이지 자유의식이 없는 노예들이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누굴 위해 죽어요? 고종 황제, 순종 황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죽겠다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속았구나 맥킨지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거든 맥킨지가. 이 그때 대화가 내용이 있어요. 그때 대화 내용이 대화 내용 그대로 마지막 선샤인의 마지막 드라마 그 대사로 쓰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보니까 실검 검색어 1위가 정미의병이 나오는 거예요. 정미의병 실검 1위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주장. 그러니까 정미의병이 네이버 실검 나오는 건 이때가 최초예요, 최초. 그 어떤 독립운동사 연구자, 그 어떤 의병사 연구자가 열심히 논문 써도 아이들이 실검 2위가 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드라마 하나가 전 국민들이 정미의병이 뭔지를 찾아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역사 문화 컨텐츠의 힘인데,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그 칼라 사진에 있는 곳은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 실제로는 경기도 양평에서 만난 사진이에요. 맥킨지 양평. 어디냐면 제가 찾았어요. 양평. 오빈역이라고 오빈역. 양평역 전에 한정거장 전 오빈역이 있어요. 오빈역. 여기도 오빈역, 동네도 오빈리. 바로 오빈역 앞에 있는 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양평 군수 지금 돌아가셨는데 민주당이었는데 그 군수한테 제가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 그대로 하면서 특강도 얘기하면서 이곳을 양평군이 특화시켜요, 특화.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칼라로 되어 있는 경남 합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 위에가 양평이거든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양평이 더 가깝잖아요, 합천보다. 그러니까 당신이 관심만 있으면 양평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이 사진 때문에.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떨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쉽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되면 제가 얘기할 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미스터 선샤인 스튜디오는 그 논산 훈련소 바로 옆입니다. 논산 훈련소 바로 옆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2018년까지 유료 관광객이 14만 명이에요. 14만 명이 누가 오냐? 젊은 남녀가 옵니다. 젊은 남녀가. 그 김태리랑 이병헌 옷 입으려고. 김태리랑 이병헌 옷 입고 사진 찍고 커피 마시려고. 그 무슨 호텔 글로리 호텔. 글로리 호텔 여기 왼쪽 위에가 글로리 호텔이거든요. 실제로 호텔입니다. 여기서 빵 팔아요. 커피 팔아요. 아주 비싸게. 입장료도 별도죠.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5, 6만 쓰고 가는 거예요. 5, 6만 쓰고. 전체 크기는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보다 좀 큰 정도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인데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죠. 14만 명이. 그러니까 논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젊은 애들이 보통 그 논산 훈련소 수료식 하면 오잖아요. 애들 보러, 애인 보러. 그거 오는 거 말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고 그 논산이 독립운동과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독립운동 관계된 컨텐츠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현장 가지 않더라도 그 현장에 어떤 스팟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 복제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관심을 갖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 가, 우리는 상해 아이들 보낼 돈도 없어라고 한 게 아니라 상해 임시청사 만들면 되죠, 뭐. 여기 우리 그 중국 여기 차이나 분들하고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다 대부분 다 중국식 건물이니까 하나 위에 들어간 입구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스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성 문화 콘텐츠는 장소의 제한을 넘어선다는 거죠. 굳이 상해나 충칭 안 가도 된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논산에 있는 걸 스튜디오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만화 같은 거는 이미 오래된 컨텐츠죠. 만화 역사를 만화로 한다는 건 또 한물간 컨텐츠 사실은요 지금. 이제는 만화는 또 안 봅니다 역사에. 과거에는 뭐 우리가 했던 만화 하지만 그래도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 밑에 보시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태인들 홀로코스트 주재한 영화가 무려 11만 편. 이게 10년 전 기록이에요. 10년 전 기록. 전 이제 뭐 꼭 반드시 유태인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 야 그래도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 주제로 11만 편이면 우리가 그중에 아는 건 신드러 리스트나 피아니스트 몇 개밖에 없지만 저 약간 충격받았어요. 야, 지독한 민족이구나 이게. 죽음 하나당 영화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큐 영화든 상업 영화든 어쨌든 간에 죽음 하나당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독립운동 영화가 손꼽죠, 그죠? 18,000명의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것도 없을 뿐더러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20편? 참 없죠. 우리 독립운동 영화가. 고작 이제 2015년도에 영화 암살 이후에 그다음에 영화가 많이 나와서 암살 밀정 이런 게 나왔을 뿐이지 또 봉오동 전투 나왔을 뿐이지 뭐 지금 우리가 또 내세울 만한 기억나는 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거 밑에 있는 이 11만 편을 보고 제가 약간 이게 10년 전 데이터인데 야, 내가 11만 편은 못 만들더라도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자. 어떤 식이든 간에 그게 영화든 드라마든 뮤지컬이든 굿즈든 먹는 거건 간에 김구 바게트든 간에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게 지금 다행히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시고 3일절에 또 발언하신 게 효창공원 아시죠? 효창원. 그게 원래 김구. 예. 김구의 그 묘지가 있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뭐 이런 분들이 한 7명 정도가 묻혀져 있는 묘지고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국립묘지죠. 근데 김구가 대통령이 안 되는 바람에 동네 공원으로 전락해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좀 좋게 격상시켜 보려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때 제가 볼 때 마지막일 것 같아. 저희도 관여하고 있는데 다행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효창공원을 국립효창 독립공원으로 격상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지나왔거든요. 일부러 필라델피아 자유의 공원, 리버티 벨 지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그 꼭 반드시 천안 독립지역관처럼 멀리 갈 곳이 아니라 한복판 동네 공원에 효창 독립공원은 되게 가까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공원이니까 그쪽에다가 독립공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티 벨 있는 공원도 아마 되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길 막혀서 그냥 겉에만 돌았어요. 앞에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데모. 그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 트럼프 반대 시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홀로코스트만큼 더 이상의 컨텐츠는 원천 컨텐츠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죠. 이제. 자,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말 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그 학계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컨텐츠에서 되게 유명한 말인데 원소스, 멀티 유즈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컨텐츠에 그런 말 하거든요. 원소스 멀티 유즈. 그래서 그 앞에만 따가지고 또 하는 게 있는데 OSMU라고 하는 게 많아요. 하나의 원천적인 소스만 있으면 다양하게 유지가 된다. 뭐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만화책, 영화, 음식 뭐 다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원소스 멀티 유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소스는 많으니까 이 소스 하나 가지고 작년에 이봉창 했으니까 또 바꿔야지 이게 하지 말고 작년에 이봉창에 뭘 했으면 이번에 이봉창에 뭘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이런 처음에 군함도라는 거는 원래는 그 소설 한수산의 소설이었어요. 군함도가 원래 까마귀입니다. 소설 이름이 까마귀를 바탕으로 이 감독이 군함도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이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러니까 이거 영화가 군함도가 되니까 다시 원작자인 한수산 선생이 제목을 군함도 바꿨어요. 까마귀를 하면 아무도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다시 이게 그게 서로 상봉관계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내용을 가미하시고 이렇게 된 거고 원소스 멀티 유지의 하나의 방법. 밀정의 경우에도 보면 그 왼쪽에 있는 황옥이라든지 김시현의 실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 밀정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도 만들었는데 또 이 황옥이라고 하는 일본 경찰 황옥의 손자가 또 황정을 하고 민주화운동가예요. 서울대에서 민주화운동 하다가 전두환 때 레이건 방한한 거 반대 시위 83년도에 미국은 5.18 학살의 책임자라 하면서 그 학교에서 서울대 도서관에서 이게 뿌리시다가 경찰에 쫓겨가지고 추락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황옥은 또 우리 황정화 열사의 할아버지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얘기가 또 이렇게 민주화운동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까지 되는 거죠, 이제. 암살도 암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암살을 통해 가지고 신흥모관학교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흥모관학교 나뭐 속사포야. 그러면서 이 전지현은 누구냐? 그 어느 여자의 독립운동가를 뭐 모델로 했냐 가지고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게 이 암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반민특위 재판 장면이잖아요. 반민특위 재판. 그러면서 이제 반민특위 재판하면서 이 재판에서 무죄가 되잖아요. 그죠? 이정재가 무죄가 돼가지고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 맞아서. 사실 이때까지는 사실이죠. 이때까지는 감독의 바람이죠. 감독의 바람. 사실 영화는 그런 거죠. 감독의 바람이 있어야죠. 안 하면 다큐멘터리.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 이정재 부하였는데 독립운동가 부하였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총에 맞아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막 이렇게 수화하면서 수화를 이제 전지현이 이제 우리말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총 쏴 죽이는 건데 뭐라고 하면 죽인지 아세요? 수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충 느낌이라도 어떤 느낌? 너는 왜 죽인다 이렇게 하면 또 기억나세요? 죽인 것만 기억나죠. 자, 이 사람 이정재 이때 극중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극중 이름이 뭐였더라? 뭔가? 엄? 하여튼 이 사람 하여튼 이제 그 김구가 극중에서 김구가 얘기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부하한테 야 얘가 밀정이면 죽여라.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정재가 밀정이면 죽여라. 그 명령 지금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냥 나온 대사가 아니에요. 바로 칠가살이라고 하는 1920년도에 1920년도에 임시정부 기관지가 독립신문에서 칠가살이라고 하는 일곱 개 부류는 친일파니까 죽여라라고 하는 그 임시정부의 그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 칠가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일곱 가지 부류 중에 이정재는 뭘까요? 적의 괴수는 이제 그 이토료범이나 조선 총독의 경우고요. 매국 역적은 이제 이완용 같은 경우고 얘는 이제 밀고자 친일 관료 적의 관료된 자인 거죠. 그죠? 3번, 4번, 5번에 해당돼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영화 대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칠가살이라고 하는 역사 속 내용을 가지고 죽이는 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암살은 친일파 청산. 이 암살 영화는 친일파 청산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제가 감독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이 반민특위 재판 내용이 엄청 깁니다. 분량수요. 한 10분 이상 돼요. 거의 20분 돼요. 이게 재판에 어떤 그 검사가 넌 뭔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친일파 변명한 얘기가 막 법정 투쟁이 나와요. 법정 투쟁이 나오는데 사실 마지막에 좀 잘렸답니다. 마지막에 잘렸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다시 넣어가지고 감독판 다시 내라.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언젠가 내겠죠 뭐 이제. 하여튼 결국 암살은 뭐예요? 이 반민특위 친일청산으로까지 가는 그런 주제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칠가살. 자, 그래도 또 이제 신흥모관학교 2015년도에 박근혜 때 신흥모관학교가 젊은이들에게 아 신흥모관학교 있구나 속사포 조진웅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인식됐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바뀐 그 1년 후에 이제 신흥모관학교 기념식을 최초로 이렇게 육군 사관학교 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이제. 영화 하나의 힘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영화 나온 지 3년 만에 물론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렇게 육사에서
신흥무궁화학교 기념식을 최초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저도 여기 있었고 제가 실제 이걸 제안도 했고 기획도 하고 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사관 생도들 1학년부터 4학년이 전원이 다 나와서 이렇게 뭐 사열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우로 막 하는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 그 교련 때 사열하듯이 그런 거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드디어 대한민국 군의 뿌리 신흥무궁학교가 이 육사 생도들에게 교육되는구나. 근데 이때 우리 너무 텐션을 강해줬어. 그래가지고 육사의 그 보수적인 것들, 육사 동문회가 그 반동의 뿌리거든요. 육사 동문회는 거의 그 나쁜 놈들이에요, 이제. 반통적이고 거의 백선엽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벤플리트가 육사 아버지라고 그러는 놈들이에요. 벤플리트 미군 장교가 동상이 있어요. 육사 안에 동상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실제로는 벤플리트가 육사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반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막 하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나온 게 바로 홍범도 장군 철거입니다. 음, 그게 그냥 그냥 낸 게 아니에요. 홍범도 장군 그 5개 만들 때도 제가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맨 왼쪽 홍범도죠. 가운데 이회영이고 이범석, 이천천, 홍범도 이거는 누구다? 맨 왼쪽 홍범도입니다. 하여튼 김자진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 육사에서는 이제 육사 동문회 같은 나쁜 놈들이 이제 칼을 간 거죠. 정권만 바뀌어봐라. 내가 이 5개 동선 다 없애버릴. 이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대통령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이 4대 매국적인 육사 동문회는. 그래서 홍범도 장군 흉상이라고 하는 자충수를 둔 거죠. 자충수를. 잘 됐어요, 차라리.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또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보고도 하는데 제가 경기도 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때 만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도지사 때 돈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항해 유적지 다 조사해가지고 안내판 세웠거든요. 이재명 때. 근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안내판 있던 곳이 이게 돼버렸어요. 안내판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셔요. 여기 또 연천이거든요. 안내판 있는 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어요, 지금. 예, 이 안내판 이제 쓰레기장. 이 과수원 쓰레기장. 여기 이제 안내판이 있는데 노래방 그 음식물 쓰레기 옆에 같이 있어요. 부천. 이거는 이제 여기는 또 안내판이 있는데 여기 공터에 있는데 이제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걸 제가 언론에 뿌려가지고 한번 할까 했더니 제가 나중에 좀 참고 있어, 참고. 도지사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도지사 선거 하면 새로운 도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다시 바꿔내는 걸 해보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그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바꿀 거냐? 여기 뭐 벌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봤어요. 시범으로. 독립운동가 조성하자는 그 조성한 안내판이 있는데요. 여기 집터인데 여주인데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봐. 보이겠어요? 가까이 가지 보이지, 그죠? 그냥 멀리 뭐 서 있구나 보이지?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안 보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도록 이 조성원 선생님의 만화를 하나 그려가지고 세워놓으면 보지 않겠나 사람들이. 이거 일종의 아이디어죠. 두 번째, 부천역 앞에도 독립운동가 표석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지금 버스 저기 택시 정류장에 아무도 안 봐요. 이건 로고 빔 위에서 이렇게 있죠? 사인 로고빔 하면 보일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이건 안내판 안 세워도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들 가지고 안내판을 우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이 안내판이 다 활성화되는데 그냥 벌초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만화나 재미있는 그림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제가 왜 드리냐면 뉴욕에도 아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강임산 소장님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유적지에다가 뭐 세우는 건데 어제 오늘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야, 미국 놈들이니까 미국 놈들 건물에다가 표석 세우는 거 쉽지 않다. 동판 세우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죠. 그래도 이제 이런 이렇게 표석을 또는 동판 세우는 방법보다 약간 다른 방법 이렇게 로고빔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작게 붙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봤는데 그건 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니까. 그 작년에 이제 그 멕시코 시티에서 숙모학교라고 그 숙모학교는 이제 신흥모강학교처럼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자 박용만처럼 군사훈련 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조국이 독립전쟁 할 때 우리가 배 타고 가가지고 조국에 가서 독립투쟁 하자라고 하는 학교가 숙모학교거든요. 숭상한다 무력을 이런 거거든요. 거기게 이제 멕시코 시티에 있는 무슨 되게 큰 재래시장 건물 자리더라고요. 무슨 시장인데 이 가운데 분이 연구소 멕시코 지부장이신데 이 지역에서
모자 만든 제조업 해가지고 크게 좀 성공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좀 그 주변에 시장님과 상인회 회장 잘 설득해가지고 요거 하나 세우겠다. 요거 하나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겠다. 만드는 건 이분 본인 사비로 만들어서 한국에서 공수해온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거는 이게 최초입니다.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가 해야 될 일인데 못 세우거든요.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일에 하다가 또 딴 데 가고. 근데 이렇게 오히려 지역에 커뮤니티가 있는 분들이, 네트워크 있는 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든 비용만 좀 받으면 되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도 여기도 결국은 뭐 국가보훈부가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숟가락만 얹게 하는 게 역할이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효창동 근처에 살고 있는데 용산 이제 효창동이 이제 효창 국립공원이 될 거니까 이봉창도 그 동네 태어났거든요. 용산 분인데 이봉창 이 쿠키예요. 쿠키. 이봉창 쿠키예요. 쿠키. 예. 이 제과점이 봉창 제과점이에요. 근데 왜 이봉창 쿠키냐? 이봉창 의사가 독립운동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거든요. 일본 말도 거의 일본인처럼 하고 생긴 것도 일본인이고 거의 여러 가지 상점이 그중에서 쿠키 제과점에도 일합니다. 이분이 철도청 직원도 하고 용산역에. 그래서 이제 이봉창 쿠키점 만든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겠죠. 이봉창 쿠키 먹으면서 이봉창 선생이 쿠키점에서 일도 했구나. 그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철도 직원도 했으니까 철도 기관사 복장 입은 캐릭터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가 다 가능한 거죠. 독립운동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SBS의 뉴스에 나왔고 다 우리 연구소 청년 회원들입니다. 다 이런 컨텐츠 만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만들면 안 팔려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주는 건 이제 국가보험으로 사줘야 되죠. 우리가 만들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 이 파일 다 갖고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주로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이거를 보시면 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국가보훈부가 잘 만들어서 인터넷이 안 되네요. 여기가. 되네요. 예, 여기 보시면 저도 뭐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거 보고 다 조사 연구 뭐 컨텐츠 만드는데 뭐 아메리카 들어가면은 여기 뭐 여기 어디 쳐야 되나요? 뉴욕주? 한번 쳐볼까요? 뉴욕주? 8개가 있네요. 8개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8개가. 뭐 이런 데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뭐 돼 있네요. 뭘 쳐볼까요? 3일 신보 발행터? 화면은 공유가 안 돼. 안 됩니까? 예, 예, 예. 하여튼 사이트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 7, 8년 전 사진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셔서 현재는 어떻다라는 걸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거 하면 여기는 만약에 표석을 세우기다. 여기는 뭐 표석이 아니라 뭐 동판 세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안하시면 제안하는 거 재원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보모 내는 거고 또 여러분이 제안하시면 또 제가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비용 안 받고 비용 안 받고 무료로 제가 또 심부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의 그 여러 계신 분들 어떤 하나의 그 장기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니까 마치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나가 PPT에 들어가 있나요? 클릭하면 나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에 여기 PPT 클릭하면 다 사이트 관심 있는 사이트인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사이트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이 사적지 뉴욕에 존재하는 국가가 인정한 8개 사적지를 한번 둘러보셔서 한번 모니터링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면 제가 국가보훈부에다가 그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도록 한번 해보는 거. 그다음에 처음 얘기했던 그 독립운동가 그 260명의 훈장 훈장이 지금 미주 지역에 쌓여 있는데 그 260명 다 클릭해 보시면은 그 중에 뉴욕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훈장을 우리 커뮤니티가 달라 하면 제가 그 역할을 해서 훈장을 공수해 오면 그걸 어딘가에 전시하는 사업 이거 2개 정도는 뭐 당장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줌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네, 예. 분 찾고 계시네요. 한종만 동지 캐나다 토론토에 계십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너무 맛있게 잘 들었고요. 소화도 잘 됐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질문을 제가 하나 좀 해볼게요. 그 전 세계 어떤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 그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자리매김을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라고 하던데,
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역사학 단체들이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굉장히 유의미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실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그 의미를 좀 한국에 또는 젊은 세대들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광화문에 지금 뭐 엉뚱한 짓거리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하나 세우는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화폐에 음,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들어간 게 하다못해 100원짜리 동전에도 없죠. 네네네. 제가 볼 때 5만 원짜리 화폐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분들, 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화폐에 올리는 작업, 그 작업을 좀 시도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네, 하고, 네,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젊은 분들이 그 우리 전통 의상을 입고 독도에 관한 노래라든가 뭐 아리랑에 관한 노래라든가를 통해서 그 합창, 무용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네, 그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들을 주제로 한 그런 그 케이팝과 같은 형태로 네, 원소스 멀티 유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좀 대외적인 네, 그런 그 독립운동과 케이팝의 전파를 네. 위한 문화 독립운동과 콘텐츠, 케이팝의 결합. 예,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의 얘기, 노래를 좀 은연중에 좀 전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궁금합니다. 그 제가 2005년도에 그 독립운동 노래를 가지고 그 보훈부 예산 1억 받아가지고 그 크라잉넛에 아실 거예요.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그때 크라잉넛뿐만이 아니라 윤도현, 뭐 안치환, 뭐 장사익, BMK 하 해가지고 앨범을 제가 기획했거든요. 2005년도에.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그게 지금 확산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거 특정한 부서가 국가보훈부가 그거 해야 되고 국가보훈부 안에 본 컨텐츠 과가 있는데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안 하니까 이제 아까 뭐 한종훈 선생님한테 뭐 당연히 강력히 제가 또 들어가서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 그 로빈훗 얘기도 많이 알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하다못해 무슨 체게바라 제가 옛날 체게바라 가수인 줄 알았다니까요 락 가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체게바라는 왜 다 아는데 그 옷은 다 알고 입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운동 못 할까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는 체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화폐 없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제가 그거 화폐에다가 독립운동가 넣자고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7년 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 10만 원권 만든다. 5만 원권 그 신사임당, 10만 원권은 김구 넣는다고 했거든요. 정권 바뀌고 다 그 뒤집었거든요. 10만 원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뭐 농담 삼아 100원, 1,000원, 5,000원, 만 원권에 있는 네 명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명의 인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100원, 1,000원, 5,000원, 만 원. 다 조선시대 사람이죠. 또 하나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조선시대, 남자, 또 하나의 공통점. 왕이요? 이순신은 왕 아니죠? 예? 왕은 세종밖에 없죠. 뭐. 이씨. 본과는 다르지만 조선시대 이씨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에서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이씨 남자 아닌 사람으로 하기로 하면서 5만 원권, 10만 원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여성도 유관순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관순이 밀리고 신사임당이 되는 바람에 그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10만 원권의 김구가 들어가니까 좋았어요.
근데 MB가 정권 잡았습니다. MB가 그 기록이 있는데 음. 한국은행에다가 압력 넣어가지고 10만 원권을 안 받게 한 거예요. 왜? 그때 MB가 이승만 그 운동했거든요. 건국의 아버지 하면서. 그게 바로 교육이거든요. 그 화폐 누가 있냐가 자체가 교육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폐 시사임당이 웬 말입니까? 시사임당이 뭐야? 애들 자식 새끼 뭐 서울대 보내라는 게요? 현모양처입니까?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서울의 경우에는 그 지역 화폐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의 지역 화폐. 그 동네에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의 지역 화폐 그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전국이.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그때 창원하고 창원 특례시하고 몇 군데다 여러 군데다 제안했는데 결국 그 선택된 게 뭐냐면 창원하고 경기도 구리시만 제 정책을 그 선택해서 지역 화폐에다가 그 지역 독립운동가를 넣었습니다. 창원은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 신사 참배 반대하신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분이 창원 분이더라고요. 주기철 목사가 창원의 지역 화폐에 얼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또 시장 마니까 또 없어져 그러니까. 근데 또 하면 됩니다. 또 하면 그러니까 뭐 한번 우리가 길을 만들었으니까 뭐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 또 좋은 사람 될 거니까 또 제안하면 되죠. 예,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기 전에 지역 화폐 가자라는 거고. 그럼 민주당이 정권 잡은데 제가 다 될 것 같아 다. 일단 그거 하면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K-팝 뭐 당연히 그런 컨텐츠. 근데 동상 문제는 제가 아까 동상은 별로 젊은이들이 안 좋아해요. 동상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마칠까요? 예, 예, 맞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